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에이펙트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멘토하고 있는 루민입니다. 에이펙트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GDDR 관련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려서 왔었고요. GDDR6를 엔비디아에 납품해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40 시리즈 고급 하이엔드급에 장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납품을 하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그 오사트 외주업체로서 GDDR6를 패키지하고 테스트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GDDR6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공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앞번 영상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앞번 영상을 통해서 이슈 기사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반대 모멘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죠. 이제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구시대적인 제품이다라고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9세대 제품, 그러니까 이 GDDR6가 그렇게 막 구시대적인 제품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GDDR 이제 그래픽 카드에 꽂히는 처리 D램이죠. 처리하는 D램인데 이미지 파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D램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HBM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HBM의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지금 점유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고객사의 어떤 실적에 의한 수혜라기보다 수혜의 반대, 피해 이런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슈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나노 고객 확보에 비상이 생겼다고 하죠. 이 삼성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업체죠.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된 도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패턴을 파운드리에 맡깁니다. 그럼 파운드리에서 그 칩을 생산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칩을 가지고 그 HBM과 동시에 같이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파운드리는 그렇다면은 전공정에 해당되죠. 전공정 업체 유일하게 이제 3나노에서 GAA 방식을 채택해서 TSMC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그 GAA 방식이 TSMC의 핀팻 공정보다 더 이제 선진 공정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류 컨트롤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전력 효율 면에서도 전류 컨트롤도 뛰어난데 전력 효율도 20%더 나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은 3나노 칩에서 TSMC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10에서 20% 떨어진다고 하죠. 이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대부분 자기들 본인들 업체들마다 이제 이게 뭐 5나노니 7나노니 3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0나노급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이하 10나노 이하급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어떻게 미세 공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성능이 차별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0나노의 몇 세대, 10나노의 몇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나노의 1세대가 10나노겠죠. 10나노의 2세대가 7나노입니다. 그리고 3세대가 5나노고요. 그 4세대가 3나노겠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은 10나노 이하는 다 비등비등한데 거기서 이제 누가 좀 더 나은가를 이제 구별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에서 생산했던 3나노 제품의 그 사양이 지금 TSMC에서 생산한 3나노 사양보다 지금 전력 효율이 20%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수율 면에서도 조금 별로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컴과 구글, 인텔 주요 고객사가 지금 TSMC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고객사를 보면은 3나노의 시멘스, 2나노의 퀄컴,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퀄컴이 유일하게 2나노 고객사였고 3나노에는 시멘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3나노에서 이탈할 고객사는 원래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객사가 될 만한 업체들이 지금 TSMC로 몰리고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원래 없었던 건데 더 이상 계속해서 없을 예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3나노 공정부터 굉장히 지금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런 부가가치 높은 쪽에 이 제품들을 판매도 못하고 파운드리도 이제 계속해서 구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 이제 다소 하이닉스에 비해서 딸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자, 우선 이 점유율부터 보시면은 지금 23년 3분기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뭐 영업을 해왔으니까 이제 3나노 쪽 몇 나노든 상관없이 고객사가 확보가 됐겠죠. 그랬는데 지금 불과 6개월 지난 거죠. 24년 1분기까지면 6개월 만에 이렇게 고객사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서 4분기로 갈 때 1.1%, 그리고 4분기에서 24년 1분기로 갈 때 0.3% 고객사가 빠져나간 거죠. 고객사의 그 물량이 빠져나간 건데, 이렇게 점유율이 이제 하락세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삼성전자의 입지가 점점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여기에 지금 별로 파운드리든 뭐 오사트 패키지든 뭐 이쪽으로 전혀 뭐 이제 HBM 이쪽으로든 지금 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 면에서 계속 굉장히 지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매출액이 뭐 120조 뭐 이렇게 나와도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단하게 뭐 15조, 16조, 17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매출액이 60조 정도 나오죠. 60조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22조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60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22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게 나오죠. 매출액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HBM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이 하이닉스는 HBM 생산을 거의 대부분 매출 비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HBM 글로벌 점유율이 뭐 40% 정도 됩니다. 40% 되는데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HBM3E 관련해서 뭐 전혀 납품 못하고 있고요. 양산은 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HBM3E도 이제 별로 못하고 있고 HBM2E가 납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근데 부가가치가 별로 높지 않아요. D램 자체가 뭐 6층 정도 적층이 되겠죠. 근데 3부터 이제 8층이 적층이 되죠. 이 D램이 많이 적층될수록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경영적인 이 실적 부분에서 하이닉스와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소부장 업체인 에이펙트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레거시 제품들 이제 수요가 많아서 보시면은 지금 이 레거시 제품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급증한 것이고 또 영업이익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에이펙트 이 GDDR6를 패키징하고 납품하는 업체로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납품하는 업체로서 레거시 제품이 많이 팔렸다면은 그만큼 제품에 대한 어떤 매출, 그러니까 패키징 많이 하고 테스트 많이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증대는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GDDR7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계약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GDDR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쫓아오고 있고, 그 부분 이제 하이닉스가 점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 LPDDR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이제 패키징하고 테스트할지 모르겠지만 에이펙트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다 반영이 주가에 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계약을 맺지 못한다라면은 과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GDDR6죠. 6 부분에서 어떤 매출액이 발생을 했을 거죠. 했을 건데, 이만큼 이제 360억, 22년도까지, 23년도 초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이 잘 나오다가 또 이제 꺾였습니다. 하락세로 꺾였는데,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1분기도 적자를 큰 폭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도 크게 적자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에이펙트는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업체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매출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우려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려면은 이 GDDR7 부분도 이제 이 삼성이 도맡아서 오사트로 에이펙트가 좀 채택이 되고, 이 협력사로 채택이 되고, LPDDR도 마찬가지로 채택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부분, 이 부분은 다소 좀 경쟁사가 많습니다.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하나 마이크론이 오사트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좋지 않은 이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서 확정적으로 어떤 업체가 맡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안 좋은 모멘텀들이 바로 반영이 된다면 이 주가가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은, 또 투자하는 투자하시는데 계획 세우시는데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또 새로운 이슈 있다면은 또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적인 얘기 할 거 없이 이렇게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